안녕하십니까. NRMC 백악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낙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경우에 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할 건데 그 충격을 이 스마트폰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는 케이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상으로 한 1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 볼 건데, 그럼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자유 낙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닥에 부딪히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바닥에서 튕겨 나가면서 이제 변형과 응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일반 구조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1m부터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떨어뜨려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바닥면과 접촉 조건에 의해서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일단 문제는 이 변형이 없기 때문에 해석 시간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경계면을 바닥면을 인식을 못하고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NCS에서는 이 드랍 위자드라는 것을 낙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 코드를 좀 만들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할 것은 여기 explicit dynamics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explicit dynamics라는 것은 이제 충돌, 파괴, 부서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돌, 파괴하고 부서지기 이전까지 해석은 이게 static structure 또는 transient structure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충돌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일반적인 static structure에서 해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explicit dynamics나 또는 이게 LS 다이나라고 있습니다. 네, LS 다이나. LS 다이나도 explicit 코드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모델을 가져오고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이게 되네요. 이걸 닫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에서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이 all sport 파일에서 폰 케이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 케이스가 다음과 같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 방향으로 해서 낙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럼넥 위자드를 할 때면 낙하 방향이 이제 Y 방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Y 방향으로 낙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낙하를 하는 것보다는 모서리 쪽으로 낙하하는 걸 제가 좀 재현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모델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낙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낙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유 낙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모델을 이렇게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하가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설정을 하였고, 만약에 나는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걸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방향을 모델을 수정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해석을 하려고 모델을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을 불러서 이제 엑셀은 닫으시고, 물성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사용해도 되지만은 저는 일단 스트럭처 스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성기를 쓰고 싶다 하면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가시게 되면 이 explicit materia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 보면 좀 explicit dynamics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향후에 좀 부딪히고 하는 부분들, 순간적인 부분들을 좀 해석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스트레인 쪽 그걸 좀 집어넣어 놨네요. 그리고 시어 모듈러스, 그리고 쇼크 US 리니어라는 이런 값들을 있습니다. 일단 스트럭처스들 그대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을 더블 클릭합니다. explicit dynamics는 원하는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또는 explicit dynamics는 구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체 구조 연성 해석도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내부로 떨어지는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타임 스텝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임 스텝을 일단 1초 동안 해석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니셜 타임 스텝, 그 다음 미니멈 타임 스텝, 맥시멈 타임 스텝은 형상이나 격자의 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알아서 조금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분을 조금 손을 대셔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격자가 있고 격자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nerate Mesh 눌러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격자가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뭐 끝부분에 보면 이 격자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석하는 기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격자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xplicit Dynamics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드랍 테스트 위자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드랍 테스트 위자드 요 적어놨죠. Load a fully automated set of a drop test analysis. 그래서 드랍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지원을 해주는 뭐 마법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활성화 안 되면 이 드랍 테스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바이먼트로 들어와서 드랍 테스트 위자드를 누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위자드 창이 뜹니다. 첫 번째부터는 타겟의 로테이션입니다. 타겟의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이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타겟 지오메타리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타겟 지오메타리입니다. 그래서 타겟 지오메타리가 이 바닥면이 뭐 회전을 할 거냐, 몇 도 정도 회전을 할 거냐, X 방향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전은 하지 않고 바닥은 그대로 둘 겁니다. 그 다음에 드랍이 하는 물체, 이 드랍 지오메타리가 되겠죠. 이 드랍 하는 물체의 회전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몇 도로 회전을 시킬 거냐. 그래서 이미 저희는 회전을 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전은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X방향으로 90도를 좀 하겠다 하면 얘가 90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뭐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0도로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으로 로테이션 할 거냐, Z 방향으로 로테이션 할 거냐. 그래서 일단 하기 위한 이제 defined by 드랍 테스트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 헤이트로 할 건지, 임팩트 벨로시티를 할 건지. 그래서 임팩트 벨로시티를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유 낙하를 할 때 임팩트 벨로시티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드랍 헤이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1m에서 이 드랍에서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좀 자세히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타겟 로테이션 X
the automatically generated target geometry about the global x-axis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rop orientation of the geometry to be dropped is specified using the drop rotation x, drop rotation y, and drop rotation z input file.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next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바닥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drop test ground plane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오메타리 외에 ground plane 있고 construct 지오메타리로 이렇게 해서 drop test를 할 수 있도록 지가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포인트, 뭐 콜리션 포인트, 충돌하는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좌표로서 다 입력을 이 좌표계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덱션 같은 경우에도 뭐 컨택 바디, 타겟 바디가 이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그런 면들을 부분들을 지가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실 부분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있는 부분에 큰 택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큰 택이 생겨 있으면 지금 보면 큰 택이 본디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본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붙어 있다라고 얘가 인식을 해버리는데 실제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그때는 이 부분을 스프레스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네요. 지금 알아서 조금 생성을 시켜주네요. 그래서 프릭션리스 이제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이게 마찰이 존재를 할 거냐 아니면 마찰이 없이 갈 거냐. 그래서 프릭셔너로 할 거냐 프릭션리스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프릭션리스로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고 탕 부딪혔을 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니쉬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 피니쉬를 누르면 현재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트랜스폼 파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 초기에 이제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 제가 방향을 한번 바꾸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생성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드랍 테스트 그라운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리지드로 생기는 거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플렉시블하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 휘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리지드로서 단단한 강체입니다. 그래서 저 부딪히더라도 휨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컨스트럭션 지오메타리로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콜리션 포인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콜리션 포인트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뭘 조절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콜리션 포인트 그리고 컨택 리전이 예전에는 이제 컨택이 이 부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면과 이 바닥면이 본디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본디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프로그램에서는 이 본디드로 되어 있으면 얘가 충돌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충돌에 의해서 얘가 이제 반발력에 의해서 튕기는 현상이 위로 이제 튕기는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버전업이 되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바디 인터랙션은 두 개의 바디 상에는 프릭션리스로 바디가 서로 간에 상호 컨택을 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격자도 알아서 이제 제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격자를 조금 더 촘촘하게 주고 싶다면 이 부분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조금 촘촘하게 주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조절하셔서 격자를 증가를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짜임낙하 할 때 이제 프리스트레스를 받아 있느냐 없습니다. 그 프리스트레스라는 것은 만약에 얘가 자유낙하를 하기 이전에 뭐 온도를 열을 받는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하중을 받은 상태에서 뭐 하중을 받고 난 이후에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 얘가 이제 떨어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리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걸로. 그래서 드랍 헤이트가 제가 1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mm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랍 헤이트를 저희가 1000mm로 입력을 했고 디파인드 바이가 드랍 헤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벨로시티 또는 앵귤러 벨로시티 또는 드랍 헤이트 속도로도 저희가 줄 수가 있네요. 그죠? 각 속도로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드랍 헤이트는 높이가 1m입니다. 1m일 때 임팩트 벨로시티가 4428.7mm/s 메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4287. 그래서 이게 4.4287m/s로 바닥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초기 1m에서 떨어져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1m에서 떨어지는 시간을 줄여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드랍 의자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바로 충돌했을 때 그때 임팩트 벨로시티를 이 바디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바로 직후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충돌하기까지는 굳이 저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이 공기 중으로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에 뭐 충돌을 하기 전에는 이 구조물이 변형이 발생하거나 뭐 비틀림이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은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바로 떨어져 물론 아주 얇은 박판을 가지고 떨어뜨린다 하면 걔가 내려오면서 자유낙하에 의해서 좀 휘음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휘임이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 구조 안전성과는 무관하겠죠. 그래서 응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랍 헤이트가 생성이 되고 그 어널리시스 세팅은 아까 시간은 저희가 엔드 타임 0.003초가 되었네요. 이제 1초로 좀 해석을 진행을 아까 이미 제가 좀 해석을 해놔서 이게 또 0.003초로 바뀌어 버렸네요. 충돌 직후 지가 알아서 바꾸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1초로 설정을 했는데 0.003초로 해석을 진행이 됐네요. 0.003초 같으면 부딪히자마자 바로 변형이 일어나겠네요. 부딪히자마자 순간적인 이제 충돌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걸 좀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네.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나면 중력 가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뭐 바꿔주셔도 되는데 근데 바꿔주게 되면 좌표를 바꿔주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바꿔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마이너스 y 방향을 기준으로 얘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오시면 해석하는데 좀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픽스드 스포트는 이 바디가 고정된다라는 걸로 지가 이제 그라운드를 생성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드랍 테스트 그라운드 플랜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픽스드 스포트로 잡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하면 생각보다 해석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해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인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보시면 이 해석이 쭉 다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0.003초를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 0.003초죠. 0.003초로 해석을 진행했는데 실제 타임 스텝이 이 4.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는 이 정도의 타임 스텝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그래 지가 알아서 타임 스텝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스텝 계산 시간을 좀 줄여주고자 하시면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에너지 에러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 보이는 세이프티 팩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변경을 하시다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98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1시간이 60분이니까 1시간 반 정도, 네, 1시간 반, 2시간, 1시간 40분 정도 이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쵸, 코어를 32개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이 간단한 걸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를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이 순간적인 찰나에 대한 값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작은 타임 스텝으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바닥에서 튕겨서 움직일 거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땅 부딪히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네, 회전을 하면서 이제 판이 서로 휘게 되는군요. 네, 휨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0.003초 동안 15mm 정도 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네요. 가장 많이 변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equivalent 플라스틱 스트레스. 그 플라스틱 스트레스는 0입니다. 그 소성 쪽에 대해서는 0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equivalent 스트레스를 확인해 보면 여기 보면 항복 응력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소성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항복 강도가 250메가파스칼입니다. 따라서 이퀴밸런트 스트레스에 보시게 되면 250메가파스칼이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소성 변형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발생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그 값이 없느냐 하면 그 값이 없느냐 하면 저희가 이게 소재를 불러올 때 머티리얼에 보게 되면 스트릭처 스틸에 보면 소성 영역에 대한 커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성 영역을 계산하려면 그 소성 영역에 대한 스트레인 대 응력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재에는 그런 값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지금 equivalent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스트레인은 토탈 스트레인은 나올 겁니다. 네. 여기서는 토탈 equivalent 스트레스 이거는 일라스틱 스트레스입니다. 네, 일라스틱 스트레인은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네요. 그래서 일라스틱 스트레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 중앙 부분에서 휘고 해서 이 중앙 부분에서 이제 변형이 늘어나고 휘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게 좀 많이 중앙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네요.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응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초기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응력도 이 부분에서 한번 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아주 엣지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격자를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이 엣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응력은 과연 이 정도 응력이 발생할지는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응력이 이쪽 끝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또 발생하는 응력이라서 파손까지는 이르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응력이 이제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탈 액셀레이션, 그 가속도입니다. 그 전체 가속도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어느 부분이 가속도가 가장 높은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자유낙하일 경우에 충돌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드랍넷을 드랍 헤이트가 아니고 뭐 벨로시티로 바꾸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10m/s 디렉션은 이게 벡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컴포넌트로 하셔가지고 네,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0m/s를 하게 되면 이제 10m/s로 y 방향으로 얘가 떨어지는 이제 속도를 가지고 해석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낙하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를 입력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앵귤러 벨로시티 각속도로 가지고 해석을 진행. 여기 로테이션 포인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앵귤러 벨로시티를 x축을 중심으로 10rpm 정도 회전을 한다면 얘가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회전을 하면서 탕 부딪히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현상이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드랍넷 헤이트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파트만 있지만은 어셈블리 모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두 개가 상호간에 어떻게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석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 하면서 한번 했던 적이 있네요. 네네. 이게 아마 테스트를 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셈블리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사각 박스 안에 다른 이제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두고 그때 해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택이 보면 그때도 이 본디드라고 컨택이 다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페이스 이렇게 컨택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컨택이 잡혀 있었는데 이 컨택 때문에 이 본디드로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때는 이 컨택을 이렇게 다 지워버렸습니다. 서프레스를 시켜가지고 작동 안 되게끔 했죠. 그때도 이제 지금 중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만들어졌고 내나 똑같은 이제 콜리션 포인트, 로테이션 포인트 충돌하는 면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스탠다드 어스 그래비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니셜 컨디션에 드랍 헤이트 그때는 이니셜 컨디션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니셜 컨디션에 들어가 있군요. 그때 아마 해석을
0.00002초 동안 해석을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탕 부딪히게 되면 네, 보시면 지금 안에 박스와 바깥 박스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네, 서서히 부딪혀서 뜨게 되고, 그리고 안쪽에 박스가 네, 위에 있는 이 판도 이제 휘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탕 부딪히면서 이제 안에 있는 박스도 공중을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큐브넌트 스트레스를 확인을 해보면 땅까지 땅 부딪히면서 이 부분에 응력이 많이 발생을 하네요. 탕탕탕 이 부분 네, 휘면서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응력을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를 한번 0.4mm 정도 최대 발생 이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응력들이 발생을 합니다.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때는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아마 이 소재에서 네네네네네 제가 아마 SS304에 보면 SS304를 사용했는데, 이게 여기 안에는 저희가 이제 소성 영역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멀티리니어 폴리카보네이드 쪽이네요. 네. 그때 아마 얘가 폴리카보네이드고 나머지는 SS304입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드에 대해서 이큐비런트 스트레스가 폴리카보네이드가 하고, 그 다음에 SS304는 익스플리시트 물성치를 제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소승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소승 변형이 발생을 하네요. 초기에. 그래서 위쪽만 일단 이 부분만 전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 손잡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출렁출렁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제 단품뿐만 아니고 어셈블리 쪽도 익스프리시트 다이나믹스 코드를 이용해서 자유낙하 충돌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여러분들도 자유낙하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면 제가 지금 오늘처럼 강의한 것처럼 그렇게 세팅을 하셔서 자유낙하 해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